자, 등록사항 4가지 뭐뭐 있었죠? 딱 문제 보는 순간 이게 뭘 물어보는지는 내가 먼저 판단해야 되죠. 지번 지목법권 경계는 뭘 말하죠? 선. 근데 이제 땅값 비싼 즉 뭣도 좌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44번 1번. 경계란 실제 땅에 있는 담장을 말한다. 무슨 개소리.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선이고 이 선을 어디에다? 지상에 보여주는 담장인데 민법상 경계는 뭘 말하는 게? 담장이지만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 도면에 그리는 선은 폭을 얼마 폭으로 그릴까요? 0.1mm로 그린다고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할 때는 대충 그어버리면 되겠죠. 뭐에서 정하고? 측량에서 정해야 되고. 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지의 무슨 경계죠?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선인데 이 경계를 어디에다? 지상에다 표시를 해야 되겠다. 뚝이 있으면 뚝으로, 담장이 있으면 담장으로, 뚝이나 담장이 없으면 뭐 하나 예를 들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뚝이나 담장 말고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뭐가 있겠어요? 전봇대, 큰 나무. 근데 가봤더니 그마저도 없더라.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박아놓으라 있어요. 말뚝 무슨 색깔? 시험장에서도 말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뚝이 뭐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놓으라고요. 여기 3번의 의미는 뚝이나 담장이 없으면 알아야 되니까 어딘지 뭐라도 경계점 표지를 박아 놓으라고요. 자, 4번 경계점 아까 나왔던 말이에요. 선이 꺾이는 점이 될 것이고 좌표라면 x가 y가 뭐한 점?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5번 지적공무상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에 따른다? 원래는 선에 따라야 되지만 자, 선이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장에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답은 1번이 됐고요. 45번 경계 원칙과 관계없는 거. 1번 무슨 말이죠? 축척이 다를 때는 따를 종 클 때 뭐에 따라서? 큰 축척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요. 2번 경계는 곡선 말고 뭘로? 직선으로. 3번 경계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 국가 결정하고. 4번은 무슨 뜻이죠? 자, 여기 지금 필지가 몇 개 있죠? 2개. 필지가 2개면 필지 간의 경계선도 2개가 나오겠죠? 필지가 2개이더라도 필지 간의 경계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 있고 2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선은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지적법상 경계는 기하학적인 위치만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너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경계 불가분 원칙이야. 답은 5번인데 5번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지목 설정할 때 나오는 말이지 뭐 할 때 나오는 게 아니야. 경계 정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46번 문제 동그라미 치시고 매년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지문 하나는 나와줍니다. 자, 기억번 어디가 틀렸죠? 넘나지가 없으면 어디를 기준해야 돼요? 중앙이라 되겠죠. 2번 넘나지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가 되고. 자, 디귿번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읽어야 돼요? 절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였다. 절토. 산을 깎아내서 보였다. 도로를 만들었다. 이때는 어디가 된다? 상단부. 자, 니을번 해명과 만나면 최대만조이. 저수지와 만나면 최대만수이기 때문에 니을번도 풀어서 읽으시라고요. 그런데 미음번 바다와 만날 때는 원래 어디라고 그랬죠? 자, 최대만조이선 밀물과 썰물인데 자, 여기 포항 앞바다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합니까? 근데 저기 여기 울산이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데 혹시 제부도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들어갈 때는 차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다 보면 길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물 빠지고 나옵니다. 못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최대. 그럼 이건 땅이 아니다. 아까 갯벌은 지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미음은 리을번에 대한 예라고 그랬죠. 자, 이걸 뭐 했다? 바다를 매립했다. 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방을 쌓겠죠. 그리고 매립이 됐다. 이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데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어디가 돼야 돼요? 최대 만조선이지만 이럴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자,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제방의 어깨. 여기가 바깥쪽 어깨니까 여기서부터만 한다. 토지로 등록을 하고 이 부분은 뭐로 본다? 바다의 일부로 본다고요. 무슨 쪽 어깨? 바깥쪽 어깨인데 이게 그림으로 한 번은 나올 법한데 출제원들이 산업인력공단이 출제비를 아끼려고요. 이거 하려면 외부에다 뭘 해야 되나? 맡겨야 되잖아요. 일단 말로 기억하시라. 무슨 쪽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 자, 근데 다시 문제로 올라와 보십시오. 문제에서 가로 안에 단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 뭐할 때는 다른 경우는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는 양쪽 땅 주인이 뭐할 때 같을 때만 적용되고 다를 때는 본래 협의가 아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땅 주인 바뀌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을 메꿔서 논둑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지났습니다. 했더니 이거 산 사람이 오른쪽 땅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중앙이니까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갑이라면 뭐 몰고 가야 돼요? 트랙터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가 돼야 돼요? 원래 범위 들어야지. 이제 와서 중앙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제가 소유자 뭐 할 때 같을 때 경계 결정의 기준이 다를 때는 본래 범위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된다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리을 미만 맞으니까 5번이 됐고요. 자, 47번과 48번 묶으신 다음에 48번 먼저 풀어볼게요.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2번 법원에 뭐가 있으니까 판결이시면 걸릴 수 있겠죠. 3번 키워드가 뭐고 도시개발 사업 지구 경계 정할 때 4번은 무슨 선 따라 도시 군 관리의 계획선 따라 분할할 때 5번은 무슨 사업 이럴 때는 건물이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번 봐보십시오. 땅 주인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건물 걸릴 수 있다. 그럼 무조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1번은 걸려서는 안 되는 거고 2, 3, 4, 5번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47번을 묶었냐? 47번은 뭐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게 그죠? 경계점 표제와 동그라미 하시고 말뚝을 받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 없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하여 분할하는데 담장이 없더라 뚝도 없더라. 그럼 뭐라도 박아놔야 돼요. 말뚝 박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7번의 1번과 48의 1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수식을 넣으시라고요. 매매를 위하여 분할할 때 건물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지만 거기 담장이 없으면 말뚝은 박아놓고 분할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47번은 좀 더 폭넓게 보는 거죠. 거기 47번에 2번과 5번이 밑에도 있어요, 없어요? 결국 밑에 48번에 3, 4, 5번을 묶어보십시오. 48번에 3, 4, 5번을 묶어보시면 얘는 위에서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건물이 걸리게 분할하는 경우는 말뚝을 박을 수도 있으니까 2번, 5번은 양쪽 다 써먹었단 말이죠. 자, 3번도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를 뭐 하려고 분할하려고 봤더니 뭐가 없더라? 담장이 없더라. 말뚝이라도 박아놓고 오라고요. 자, 4번도 불합리한 지상경기를 막기 위해서 시정하에서 할 때도 뭐 하면 담장이 없으면 말뚝 박는데 그러면 답이 없네요. 5번에 공공사업 나오면 항상 뒤에 있는 지목들하고 궁합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때문에 안 맞아요? 유원지, 주유소용지는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원지 주유성지 할 때도 1번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5번은 지금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유원지나 주유성지는 무슨 사업이 아니니까 공공사업이 아니니까 그 내부에서 모순돼서 답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48번 5번 보시면 공공사업에 따라 뭐가 될 때는 학교, 도로, 철도가 될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고 말뚝을 박을 수도 있는데 거기 47번 5번이 틀린 이유를 잡아두시라고요. 공공사업일 때는 뒤에 나오는 지목도 공공사업에 걸맞는 지목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49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죠? 22회 때. 다 설명한 거니까 쭉 읽고 내려오십시오. 자, 1번 풀어서 읽어보십시오. 토지의 무슨 경계는?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전봇대라는데 그마저 없으면 뭐라도 말뚝이라도 박으시라고요. 그런데 2번 말뚝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2번 주어 잡으시고 지적소환청은 말뚝을 새로 정했을 때는 뭘 만들어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새로 도입을 했죠. 자, 3번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때 아까 이건 언제 적용한다 그랬죠? 같을 때 적용되면 다를 때는 뭐에 따른다? 그 소유권에 따라 원래대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4번 행정기관장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지자체장이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할 때는 뭘 설치하고 말뚝을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5번 무슨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지구경계 결정할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걸리는 경우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답이 5번이 된 거고요. 자, 이제 경계 봤으면 뭐가 나오지? 면적. 일단 면적은 무슨 면적이다? 수평 면적인데, 자, 면적을 잴 때야. 선일 때하고 좌표일 때 면적을 재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일 때하고 좌표일 때 면적 재는 방법 다르죠.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땅값 좀 있으면 어디까지? 소수점 한 자리, 일반적인 경우는 1자리 그런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자, 50번 문제 보시면 1번 면적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수평. 2번 아무 말 없이 면적 나오면 제곱미터 단위. 좌표가 있으면 제곱미터야 한 자리 단위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요. 3번 경유 이의 보면서 영 하나 써주는 센스. 경도와 유도까지 재는데, 자, 독도가 경도 몇 도에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아십니까? 유도는 몇 도? 그러니까 경도가 뭐죠? 지금 유도가 이렇게 있고 경도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거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위 나오면 경도와 유도를 재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는 게 XY를 재는다고요. 그러니까 경위 나왔으면 뭐가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좌표가 만들어진 지역.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기입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입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는 경계를 뭘로 할 때? 선으로 할 때 재는 방법이고 좌표일 때는 좌표끼리 계산한다고 그랬죠. 또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집 가서 눈도장 찍어 보시면, 자, 22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면적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이유가 선일 때하고 좌표일 때는 다르겠죠. 자, 좌표일 때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근데 선이다. 어떤 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적 어떻게 잴까요? 기계로 잰다고요. 이때 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인데 시험에 우리 지문처럼 50번에서 3번처럼 반대로만 엮지 마시라고요. 좌표일 때는 좌표끼리, 선일 때는 기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자, 4번 신규 등록 측량했고 등록 전환 측량했으면 면적도 새롭게 재줘야 될 것이고, 하지만 5번 합병할 때는 뭐 하면 되고 합산하면 되고 면적까지 측정할 필요는 없고. 다음은 3번이고요. 51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죠? 1번 보는 순간 아싸에 차죠. 이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어디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면적 나오면 면적은 어디에만? 대장에만 나온다. 그러면 1번 뭐가 틀렸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쓰느라고 바쁘잖아요. 면적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편하게 축척이 얼마? 600분의 1 제곱미터야 한 자리. 이 기준이 이거잖아요. 좌표가 있거나 600분의 1은 여기고 나머지는 1의 자리니까 600분의 1은 이게 되는 거죠. 3번 축척이 얼마면? 1200분의 1이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최소 면적 얼마로? 1제곱미터. 4번 6000분의 1 임야도다. 그러면 여기저기니까 얼마로? 1제곱미터로. 5번 뭐가 있으니까? 좌표가 있으면 0.1제곱미터면 0.1제곱미터 최소 단위가 되겠죠. 자, 5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병은 뭐 하시면 되고? 더하기 하시면 되고, 2번 신규 등록은 새로 정해야 되고, 3번 지목 변경은 손댈 거 없고 용도만 바뀌니까, 4번 분할할 때는 옛날 것하고 합친 게 증감이 없도라는 게 원칙적 표현이고, 5번 등록 전환 면적은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갈까요? 새로 잴까요? 새로 정해서 가야 되는데, 자, 요약집 오른쪽 봐보십시오. 23페이지. 자, 여기서는 산 21번지가 여기 가서 이렇게 35의 1번지가 된다. 여기서 면적이 120인데 여기서 면적을 그대로 간다, 새로 잰다. 새로 쟀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23이 나오는데 이건 법이 눈 감아주더라. 허용 범위 이내더라.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이다는 옛날 거다, 새 거다? 왜 새 거 할까요? 이게 더 정확하니까요. 옛날 거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자, 근데 여기 쟀더니 134가 나오는데 이건 법이 허용하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더라. 당연히 여기도 뭘로? 새 걸로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밀도가 떨어지고 여기는 정밀도가 크기 때문에 허용 범위 이내든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새 면적 간다고요.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 동네 문제가 있는 거죠.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는 말은 이 120은 134로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오류가 있었던 거죠.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오류다 아니다? 눈 감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오류가 발견됐으면 오류를 뭐 해야 돼요? 정정해야 되는데 지금 뭘 정정하냐면 경계와 면적은 우리가 뭐 해야지? 신청으로 고쳐야지 뭐 할 수는 없는 거야. 직권 정리할 수가 없는 규칙이죠. 왜 직권 정리 안 해준다 그랬죠? 내 땅이 줄어들고 내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건 누가 해야지? 소유자가 신청으로 고쳐야지. 뭘로는 안 되는 게 직권 정리 안 되지만 봐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이게 하나야.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를 말할 때는 초과할 때는 이것도 말할 수 있다. 직권 정정이 된다고요. 여기 23페이지가 그림으로 그려놨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허용 범위 이내니까 세면적 가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허용 범위를 말할 때는 초과할 때는 세면적은 가는데 옛날 걸 말하고 직권 정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호적파 간다고요. 자, 돌아오셔서 52번 5번은 거기까지 페이지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53번 문제. 자,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 전환 측량했으면 금방 면적 쟀잖아요. 자, 2번부터는 이유를 대주십시오. 2번과 5번은 묶으시고 2번 지적현황 측량, 5번 경계보온 측량 묶어서 뭐라고 한마디 써놓으십시오. 박쥐.
박쥐는 새들과 동물이 전쟁했을 때 어느 나라 편 들었을까요? 그렇죠. 워낙 오래된 동화책이라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면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수반되는 경우 꼬리를 달면 그때는 뭐 하는 게 대상인데 지금은 꼬리가 없잖아요. 대상이 아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면적 잴 필요는 없다고요. 자, 3번 유치정정 그림 하나 그려주는 센스.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된 거죠. 뭐까지 해줘야 돼요? 해야 완성이 되죠. 읽어보십시오. 면적에는 증감 없이 뭔만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이게 두 번 읽어봐야 되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 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전제가 면적은 증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 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써먹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직권 정정이 되는 거죠. 4번은 뭔만 바뀌었어요? 면적 잴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거기 면적 측정은 측량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2번, 5번은 성질상 대상이 아니고 박쥐가 될 때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대상이 아닌 거죠. 54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지? 17회 때. 자, 1번 제목 따라보시면 등록 전환, 측량하고 면적 측정하겠죠. 2번 제목 따라보시면 축척 변경 측량, 측량하시고 면적 재겠죠. 3번 미터법에서 면적이 환산이 될 때 면적 측정할까요? 계산기 두드릴까요? 계산기 두드릴 문제지 면적을 잴 것까지는 아닌 거죠. 4번 무슨 측량? 분할 측량. 측량했으면 면적 새로 재야 되겠죠. 5번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당연히 면적 새로 재주겠죠. 그래서 면적 측정 나오면 측량이라는 말을 붙여 읽어서 보시라고요. 답은 3번이 됐고요. 55번 문제. 잘못된 거 찾기. 1번 축척이 얼마다? 6천분의 1. 소수점이 나와서 안 되는데 끝수가 얼마야? 자, 그러면 여기서 5다. 0.5일 때는 뭘 봐야 돼요? 홀수니까 반올림해서 124. 2번 축척이 얼마다? 234.5다. 자, 0.5인데 끝자리가 뭐다? 짝수다. A를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왜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건 없는데 반올림했더니 뭐가 되죠? 삼각관계가 되면 또 사랑과 전쟁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이때는 짝수일 때는 5를 버리니까 얼마로? 234. 3번 축척이 600분의 1이다. 107.51이면 108이 된다. 107.51인데 전제가 뭐였어요? 축척이 600분의 1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단수가 얼마죠? 0.01. 0.01은 0.05 미만이니까 이걸 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로 가야 돼요? 1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했던 게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앞에 축척이야. 이게 만약에 문제를 축척이 1200분의 1이었다면 맞아요, 틀려요? 1200분의 1이었다. 107.51이다. 107이다. 단수는 0.51. 0.51은 0.5를 초과하니까 반올림해서 108 되는 거지만 여기는 축척이 얼마니까. 그래서 단수처리 나오면 숫자보다도 먼저 이걸 체킹하고 하시라고요. 6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틀린 거죠. 4번 뭐가 있는 지역? 좌표가 있다. 0.45면 어디까지? 0.4, 0.05 버려서 0.4제곱미터 등록되겠지. 5번 축척이 얼마다? 500분의 1이다. 자, 500분의 1은 어디서 나오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축척이 얼마가 돼요? 500분의 1. 그 다음에 농지는 1000분의 1. 광대할 때는 3000과 6000이기 때문에 500분의 1은 어디서 나오냐? 뭐가 있는 지역만?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로? 123.4.
4가 짝수니까 0.05를 버리는 거죠. 얼마로? 123.4가 됐죠. 자, 답은 3번이 됐고 56번 문제 풀고 내려오십시오. 축척이 얼마죠? 자, 325.6까지는 올라가죠. 끝수는 0.05입니까? 0.051입니까? 자, 여기는 9을 어디다 긋고 시작해야 돼요? 326 그러면 안 됩니다. 325.6까지. 그럼 단수는 뭐가 돼요? 0.51. 0.51은 0.5를. 그럼 이거 올려버려요. 여기 짝수인데요. 근데 꼭 이 문제 이렇게 푼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좀 나가 있어라. 0.05 짝수 버리면 안 된다고요. 단수는 이 단위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0.51은 0.5를 초과하니까 이거 볼 거 없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반올림해야 되죠. 325.7. 57번은 집에 가서 푸시고요. 너무 쉬운 문제. 58번 보시면 뭐가 있는지 얘기죠. 좌표. 9을 어디다 그어야 돼요? 1029.5까지 그어야 되겠죠. 끝수는 0.051. 0.05를 초과하니까 5 볼 거 없이 반올림해서 1029.6이 되겠죠. 자, 면적도 어려운 거 아니고 푸시다가 틀리신 분들은 여기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반드시 마시라고요. 요약집 가서 근본적인 해결하고 오시라고요. 자,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이걸 땅 주인만 알고 있을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정보가 뭐가 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 공부가 뭘까요? 일제시대 때 먼저 뭘 만들었죠? 토지대장 만들어서 지번, 지목, 면적 올렸는데 경계는 토지대장에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지적도에다 만드는데 지적도는 한 필지 한 장 있는 게 아니죠. 한 장의 지적도에다 수십 개를 만들죠. 이걸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이거 만들 때 전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비싼 땅들만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이때 무엇은 빠진 거야? 상감, 벽지, 임야, 국유지 같은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 뒤에 이제 측량해서 만든 게 뭐가 돼요? 임야대장 만들면 임야대장 짝꿍은 누구야 되겠어요? 임야도에서 지적도와 임야도는 뭘 보여주는 게? 경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똑같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똑같은데 먼저 만든 게 뭐가 되고? 토지대장. 나중에 만들면.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가 토지대장이 있는지 임야대장이 있는지 우리는 구별해 줘야 되는데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얘가 호적이 토지대장에 있는 땅인지 임야대장에 있는 땅인지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표정은 딱 보면 안다는데 딱 보면 뭘 보면 알아요? 지번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 등록지, 숫자표 뭐 있으면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등록지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대장에다 세금을 매기려면 누구도 써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두 사람 이상이면 공유지 연명부도 만들게 됐고, 자,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몇 세대짜리? 땅 주인도 몇 명?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산업인력공단 컴퓨터가 여러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60개 하게 되면 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 원서 다 접수됐어 안 됐어요? 거기에 한마디 더 저장이 됩니다. 얘는 채점할 때 몇 점부터? 60점부터 채점이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몇 점부터? 0점부터 하다가 몇 점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짝꿍이 먼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땅 주인 60명인데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복잡하니까 시집 보내는 거죠. 어디로? 건물로 시집 보내면 무슨 권? 그러면 대지권 보여주는 장부가 필요한 거죠. 대지권 등기는 등기 쪽에 나오는 것이고 토지대장에서도 뭘 따로 두는 게? 대지권 등기부.
자,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선으로 보여주는데 애가 장점이 뭐였었죠? 도는 적게 들지만 알아보기는 쉽지만 정밀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뭘 도입을 하는 거야? 좌표 측량에서 좌표값 보여주는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 7가지가 기본적인 장부인데 지금은 이걸 다 뭐 했어요? 전산화돼서 서버도 지적 공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적 공부는 통상 몇 가지가 되겠어요? 7가지인데 여기서는 매년 시험이 나옵니다. 제발 공부할 때 외우지 말고 이런 장부들을 좀 보여라. 보고 왜 이게 필요한지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라. 직접 한번 파악하시라고요. 자, 문제 봐보시면 자 35페이지 1번 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토지 이동사유, 이동사유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읊어주십시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신규등록 이런 사유가 나오는 지적공부는 뭐일까요? 다른 데는 나올 리가 없고 어디에만 토지다인데 어떤 분이에요? 나는 이걸 공유지 연명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없다라고 암시해야 될까요?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될까요? 여기서 아무리 암시를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자, 요약제 보셔서요. 24페이지 이동사유 크게 한번 차례대로 불러주십시오. 뭐뭐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 대답하시라고요. 첫 번째 사유가 신규등록, 두 번째 사유가 지목변경, 세 번째 사유가 분할, 네 번째 사유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온다는 거야? 토지에도 아니고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는데 오른쪽 봐보십시오. 오른쪽 장부는 뭐 보여주는 장부예요? 이 장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 또 언제 분할됐네, 합병됐네 이런 말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넘겨보시면 30페이지 장부 제목이 뭐예요? 이 장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요. 왜 이런 걸 진짜 만들어서 나를 괴롭힐까? 왜 국가에서 이 장부 만들었겠어요? 이거 보여주려고요. X값, Y값. 자, 이 필지는 꼭지점이 몇 개다? 근데 꼭지점 하는 건 옛날 수학 시간이고 여기서는 꼭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부호. 부호를 연결한 그림은 부호도. 그 다음에 부호의 X값, Y값을 보여주는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거 쓰는 거죠. 여기다 언제 분할됐니? 합병됐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라고 지금 여러분 표현 강제로 듣지 마시고 내가 느껴야 된다고요. 돌아와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지금 35페이지에서 1번이 몇 회 때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외울 거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우다 보면 머리가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보면서 그렇지 이동사는 어디에 올리면 되지? 토지대에 올리면 되고요. 자, 2번도 똑같은 문제. 토지대장에서 볼 수 없는 게 뭐뭐 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 비율은 여기 나오겠죠. 여기 나오면 되겠죠. 자, 경계는 어디 나오겠어요? 경계는 여기 나오겠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 나오겠죠. 그러니까 2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직접 한번 또 한 번 확인하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3번 문제. 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여기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1일 때는 뭘 말하죠? 토지대. 2일 때는 임야대장. 자, 1번 이 고유번호는 도면. 뭘 보고 도면이라고 그래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도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 고유번호가 몇 자리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정말 세고 있네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지. 이걸 이제 와서 세면 몇 자리?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고유 번호가 지적도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상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너스로 다 무료로 보여드립니다. 27페이지 봐보십시오. 요약집. 27페이지 한 장의 지적도가 보이시죠? 거기 필지가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고유 번호를 전부 다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유 번호는 필지마다 19자리를 숫자인데, 그러면 14번 전 위에다가 고유 번호 몇 자리를? 그러면 452번 땅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러 편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드는데 거기다 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고유 번호는 어디에? 도면에는 올릴 필요도 없고 올려서도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지금 3번 1번이야. 고유 번호는 어디에는? 도면에는 올리지 않는다 말이지. 2번 얘는 이 숫자가 몇이니까? 2니까 어디에 있겠구나? 임야대장에 있겠구나. 3번 앞에 있는 10자리는 뭘 말한다? 행정구역이다. 뭐 지문 부족하니까 넣어놓은 말이고, 4번 이 땅은 지목이 임야겠죠. 얘는 단지 호적이 어디 있는 거지? 임야대장이 있지 지목이 꼭 임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얘는 지번이 123에 오겠죠. 이게 2가 있으면 지번 읽을 때 늘 먼저 이걸 써놓고 읽으시라고요. 얘는 지번이 123이 아니라 앞에 뭐 붙여서 산 123에 5 가야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고. 자, 4번 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으셔야죠. 산 107. 아, A는 임야대장이었구나. 소유자가 돌아가셨구나. 상속인이 몇 사람? 5명. 그러면 공유지 연명문제 3번일까요? 4번일까요? 3번으로 해야겠죠. 산 몇 번이었으니까? 107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토지대장이다는 홍길동에 몇 명? 4명 써놓고 5명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5번 문제. 몇 회 때 문제? 골라보십시오.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나오지? 대지권 등록부죠. 자, 얘도 보너스 한번 봐볼까요? 요약집 25페이지야. 공유전명 보시면 공유자 세 사람 누구야? 갑, 을, 병 세 사람 모였죠.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분입니다. 공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 나오는데 뭐 또 나와요?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인데. 자, 거기 보면서요. 토지대장에는 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누구누구의 몇 명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분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갑돌이가 소유자 된 날이 며칠이에요? 그럼 거기 변동일자와 변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변동일자 나오잖아요. 이 5월 6일은 계약일일까요, 잔금일일까요? 거기 써놨습니까? 저 여기 나오는 대장상 소유자는 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이기 때문에 거기 날짜는 무슨 날이 돼야 돼요? 등기 접수 일자가 되는 계약일 아니죠. 자, 이일경 씨는 지분 얼마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 이일경 씨는 언제 소유자 됐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러면 왜 여기는 정정기 안 나오냐면 여기 물권 변동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기사기 때문에 여기다 쓸 때는 현재 상태만 써주면 됩니다. 변동가 여기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일경 씨는 그 전에 소유자 됐다가 8월 9일은 뭐 바뀐 날이에요? 이날은 전입신고한 날일까요? 이사한 날일까요? 등기 접수일자. 그러니까 순서가 주소 바뀌면 먼저 전입신고 하시고 동사무소 가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셔서 등기소 가서 변경 등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되는 게 등기도 바뀌게 되면 여기 날짜도 무슨 날짜? 등기 접수일자가 된다고요.
오신 김에 한 장 넘겨서 대지권 등록부를 보고 문제로 할게요. 자, 몇 동 몇 호치죠? 105동 1303호치. 자, 대지권 비율이 중요하죠.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건물값이 중요합니까? 땅 지분이 중요합니까? 땅 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바로 나와 있죠. 아파트 이름은 문정 내면 아파트.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장진정이가 누구한테 넘겼고 임종생이한테 넘겼고 임종생이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나신랑과 이신부 팔았죠. 나신랑 지분이 얼마? 2분의 1. 이신부는?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 나신랑은 땅 지분이 얼마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대지권 비율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표도 뭐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임종생은 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임종생은 지분이 1이었습니다. 1. 이럴 때는 안 쓴다고요. 이렇게 공유가 되면 뭐도 나온다. 지분 나오는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가 몇 세대짜리죠? 60세대짜리면 이 땅에 대지권 등록부는 몇 장이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몇 동 몇 호야? 그러면 1304호치도 있을 것이고 1305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전제를 몇 세대짜리라면 이 땅의 대지권 등록부는 얘는 뭐별로 만들어진다. 이게 실력의 차이입니다.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동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별로 구분 건물 별로 작성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떼려면 지번만 내야 될까요? 동호수까지 내야 될까요? 동호수까지 내야 된다고요. 자, 이제 기본 깔았으니까 문제는 쑥 풀어야죠. 6번 문제 보십시오. 자, 6번 문제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힘으로 왜 틀렸는지까지 다 찾아내십시오. (1번) 왜 틀렸어요? 여기는 지목이 안 나오는 거죠. 전유 부분 표시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호였어요? 1303호요. 자, 2번 건물 명칭, 내면 아파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여기만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2번은 맞았고 3번에 틀렸어요. 이동 사유 안 나왔었죠. 4번은 개별 공시가도 여기만 나오죠. 토지대당이만 하단부에 나왔었고요. 5번에 틀렸어요. 도면 번호가 여기다 또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7회 때는 어려웠는데 오른쪽 7번 문제는 몇 회 때? 23회 때. 이렇게 쉬운 문제도 늘 나온다고요. 몇 번? 경계선은 도면에 나오는 거지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고, 나머지 5번 봤어요, 안 봤어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변동일자 원이 나왔었죠. 자, 8번 문제로 넘어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공유전명부는 여러 사람일 때 대장에는 뭐라고 써놓자?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번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이란 뜻이란 말 기억나시죠? 뜻의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만들어지는 장부다를 말한다. 반대해서 하면 대지권이 없는 땅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3번이 틀렸는데 가볍게 고치고 나오십시오. 집합 건물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별로 구분 건물별로 이렇게 만들죠. 3번에 틀렸고요. 4번 중요한 말이죠. 소재, 지분, 고유번호까지 나오지만 뒤에 두 단어 지목과 면적 나오지 않더라. 왜 안 나올까요? 바빠서요. 뭐 쓰느라고 바빠서? 지분 쓰느라고 바빠서요.
5번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하면 토지대장에다는 뭐라고 밝혀주는데 뭐라고 밝혀져요? 몇 년 몇 월 며칠 대지권 설정 써주는데 이런 문구 본 적 있습니까? 2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24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최초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거기서는 한림공파 정중이었다가 정중이 누구한테 팔았고 홍길동이 팔았고 홍길동이 누구한테? 김갑돌 왜 2인 보면서 여기에는 뭐도 딸려 있겠어요? 공유전 명부를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가 설정됐어요? 대지권 설정. 이 땅에 뭐가 들어섰구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집도 다 보냈구나. 이럴 때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셔서 8번에 5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었다면 토지대장에 대해서 뭔가는 이유를 써놔야 되겠죠. 언제 뭐가 됐다. 대지권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뭐가 작성되어 있는 거다.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로 하는 거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도면 보도록 하죠.